안녕하세요. 달빛 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서문에 이름을 올렸던 어이 윤지미의 북경유학기 연례 문제로 상한병의 학질처럼 한열이 왕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표리 음양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답변이 어떤지 한번 보죠. 자, 질문인 이겁니다. 이제 필답으로 문답을 했으니까요. 필담으로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윤지미 어이가 이제 한이 내의원 이시조선의 내의원의 이제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갔겠죠. 알고 싶은 것들을 먼저 필담으로 물은 거 본 겁니다. 상한병에 걸렸어요. 상한인데 한러 추웠다 더웠다가 계속 반복하는데 마치도 학질과 같다. 예, 그럴 때 표리 음양은 어떻게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어떻게 구별하냐 이런 얘기죠. 이 사실 이시조선에나 뭐 당시에 그 명나라나 이 상한 즉 강기와 학지를 정확히 일반 의사들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공부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뭐 책이 뭐 황제내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기원전 2000년 전에 황제내경이나 기원 후 200년에 쓰여졌다고 하는 상한론들을 보면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뭐 양책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저희는 물론 이제 현대의학으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지만 그 증세들이나 그 치료법을 완벽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학질 치료제를 갖다 쓴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한약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약 책에 칭하오라고 청호라고 되어 있죠. 개똥쑥인가요? 거기 그게 그 중국 책에 그 학질을 치료하는 첫 번째 약재로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중국 여자분이 약대 나온 여자분이 연구를 해갖고 그 성분을 밝히고 그거를 인공합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성분을 인공합성하는데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 책이 그 책이 이 뭡니까 이 예? 갈홍 주후 비급방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급히 써야 될 방들을 이제 구급 방들을 이제 해놓은 거죠. 이 가롱이라는 분이 이게 에, 그 도교의 도인이라고 알려진 분이죠. 거기에 이제 이 제목 중에 세 번째 한러 학질 한러가 왕래하는 학질 치료방이 나와 있는 거예요. 16수가 57페이지에 보면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칭아오라고 하는 청어를 쓴다고 했는데 이 특이한 것이 이 청어를 한 움큼 해가지고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그 찬물에 담궜다가 그걸 짜가지고 즙을 내서 뭐 복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으로 노벨상을 받은 중국 여의사 그 연구자에 의하면 끓어서는 이 약성분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찬물에 잘 우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옛날 할아버지들이 도인들이. 예. 우리가 약재를 다 끓이게 됐잖아요. 근데 이 약재만큼은 개똥쑥을 찬물에 담궜다가 그 짜가지고 그 즙을 짜가지고 먹는 거라고. 이뭐 옛날 그러니까 우리 고대 동양의 할아버지들의 이 책이 보통 일반 사람들을 빼고 이 황제내경이나 상한론들을 보면 거의 도인들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많은 영적인 책들을 보면 이
원래 모든 지식들을 지식의 원천, 우주의 원천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영감을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같은 걸 힌트를 줘도 자기 영이 들어가서 보는 거죠. 늦게 오고. 근데 그걸 영감이라고 아인슈타인도 표현한 거예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었는데, 그 99%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죽기 살기 노력을 한 거죠. 아인슈타인처럼 끓는 물에 달걀 삶다고 자기 시계를 넣는 것도 모를 정도로 몰입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그 영적인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깊이 몰입하고 한의학에, 그러나 바른 길로 가야죠. 정말 한국 한의학 지금 완전히 엉뚱한 길로 이제 완전히 가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갔는데요. 제가 그냥 저는 뭐 잘난 게 있나가 포기하려다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얘기해주고 밝혀주고 바른 길로 후학들은 더 이상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몇 달을 쉬고 고민했다가 이제 아예 그냥 제대로 얘기를 하자,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한의 한러 왕래는 당연히 반표발리 소양증이에요. 표도 아니고 리도 아닌 반표발리, 즉 간담회 부위에 이제 사기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의 부분에서 그 뭐예요? 우리가 간담회 부위가 밀어내면 바뀌어요. 이 위가 장이 다 바뀌죠. 우리 몸 바뀌고. 진짜 간담 부위로 들어오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위병소에서 사기가 들어오자 못하냐를 이제 다투는 부분이죠. 그걸 호시탐으로 해결하면 되고, 거기서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음양이고 뭐고, 음과 양이 서로 밀린 상. 학질에 대해서는 항진행에 아주 전문적으로 나와 있어요. 2편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81편 중에서 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당시 지금까지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는 병 중에 하나가 학질이에요. 모기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답한 내용은 상한도 학질도 제대로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횡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책을 만약에 고대의 책이라고, 이 일본에서 굉장히 중시돼 가지고 발행됐다는 책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 꼭 경전을 제외한 고대의 책은 그 시대적 한계를 넘을 수가 없으니, 책을 보면서 동의보감은 말할 것도 없어요. 동의보감에 허준의 말 한마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동의보감 처방은 전부 사기예요. 거기 처방마다 다 중국책 원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과학개론을 쓰면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김동영의 과학개론에 의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죠. 단 한 처방도 허준의 처방 없고요. 단 한 이론도 허준의 이론 없어요. 동의보감 처방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허준은 다 처음 첫 페이지 시작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레퍼런스를 달았어요. 어느 책에서. 근데 왜 그렇겠어요? 간단해요. 그분이 학자적 양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허준이 썼다 그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알거든요. 양반들이 벌써 이 사람의 수준을, 학문의 수준을. 그리고 그 고대 그 기록들에 보면, 이 시조선의 기록들에 보면 이 의사들의 그 형편없는 수준에 대해서 양반들이 개탄하는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거냐. 고치는 간단히 양반 시켜주면 되는데, 쌍놈 만들어 놓았으니까 안 하죠. 양반의 서자도 뼈대 있는 집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윤짐이라는 분이 뼈대 있는 집안의 서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학문이 좀 있어갖고 중국까지 간 거예요. 자, 한번 답변 하나. 중국 선비 얘기. 선비니까 이게 취미로 읽었으니까 황제의 경을 정확히 바뀌었어요. 상한론을 정확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1600년대에 황제의 경과 상한을 의사들, 전문 의사들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상한 주석이나 황제의 경 주석에는 다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전을 빼고는. 답. 한러가 마치 학질처럼 한러가 왕래하는 것은 사기와 정기가 서로 다툽니다. 사기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정기가 사기와 다투질 못한다면 열만 있고 춥지는 않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사기와 정기가 서로 다툰다면 한러가 그래서 나타나 위시 후조야. 그래서 한러가 왕래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한사는 음이고 열사는 양이에요. 뭐 이것까지는 음양을 본다면, 그
우리 몸에 아는 음이고 표는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기가 표에 있다면 열이 나고, 그러면 사기가 양과 다투는 것으로, 그러므로 하나다. 이제 소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소설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지금 소설 많이 써요. 한의학 갖고 자기 혼자 도 닦았다고. 전혀 얘기도 안 되는 얘기들. 한의학 이론에 맞지도 않는. 사기가 안으로 리로 들어와서 차가운데 사기와 음이 다투니까 열이 됐다. 이거 이런 거 다 소설이에요, 소설 지금.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아무 맞지도 않는 말. 사기가 반표 반내에 있으면 외부의 양기와 다투면 추웠고 내부의 음기와 다투면 열이다. 이 장준경의 그 유경에 보면 아주 잘 써 있어요. 사기가 기세가 등등할 때는 한사 춥고 또 우리 몸에서 밀어낼 때는 우리 전기가 강할 때는 열 뭐라고 하면서 서로 밀고 밀당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한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왕래하는 걸로. 근데 무슨 뭐 이런 식의 그리고 한러가 왕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약에서는 반표변리에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표리의 구석이 내외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치엘라 그래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한러가 하루마다 발생하는 거 있고 3, 5일마다 발생하는 거 심하면 수십 일에 발생하고 끝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건 지금 상한과 아무 관계 없어요. 상한은 이건 학질이지 상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쉬운 말로 이 선비는 진짜 자기 취미로 한의학책을 보고 갖고 지금 아우만 고만하게 자주 한의학 좀 한다고 문집에 넣어놓은 거예요. 옛날 양반의 그 뭐랄까요 우습게 짝이 없는 짓이죠. 만약에 음양이 서로 왕성하다면 양기가 부족한 적이고 음양이 이임양상성 음이 양을 눌러서 왕성하다면 양기가 부족한 것으로 그러니까 양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먼저 춥고 뒤에 열을 끄고 음기가 부족하면 먼저 열이 나고 후에 야, 별로 의미 없는 얘기들을 여기서 써. 여기서 잡병의 음양 두기의 기운을 논하자면 스스로 상승해 갖고 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페이크의 상한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조신은 말하기를 중경의 논을 자세히 보면 단지 피부와 골수를 나누고 표리를 말하지 않았다. 뿌위의 표리죠. 이 조신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지만요. 형편없는 얘기예요. 까이 이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대저, 피부, 맥, 살, 근, 뼈를 오자라고 하죠. 소문에서 오장의 합이라고 하는 거죠. 오장의 기운들이 뻗치는 피부는 폐의 기운이, 맥은 심장의 기운이, 육은 비장의 기운이, 근은 간장의 기운이, 골은 신장의 기운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를 죽어나가고 우리 몸을 충분하게 한다. 단지 말하기를 장과 부를 내갖고 그때서 비로 표리를 아무짝에 쓸 때 이거 표리와 아무 관계없는 얘기들이에요. 이 오합과는. 그러니까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지가 아는 지식 잡다하게 아는 지식들 갖다 그냥. 그러므로 피부는 즉 골수의 위에 있고 외부에 떠 있냐 떠 있고 얕은 부위죠. 피부가. 골수는 피부 아래 있고 내부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락은 폐에 속하고 경락 그러면 장부는 리에 속하는 예와 같은 게 아니다. 평소에 허약하고 차가운 사람은 사기에 걸리게 되면 열이 나고 열의 사기가 낮은 곳에 있어서 깊은 곳에 차가운 것을 누를 수가 없어서 그러므로 사기가 외부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엔 춥고 그래서 옷을 입으려고 한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거든. 열이 피부에 있으면 차가운 기운은 골수에 있으니까 약은 신혼약을 쓴다. 아무런 의미 없는.
평소에 아주 왕성한 체질의 열성인 사람이라면 또는 자주 술꾼들이라면 사기를 처음 걸렸을 때 한사가 아직 열이 발생 안 돼 갖고 음사가 숨어 있는 열 속에 삐 막혀 있어 가지고 음이 바깥에서 뭉쳐 가지고 열은 내부에서 축적돼 가지고 내부에서는 번져하고 그래서 내부가 열이 있기 때문에 옷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거는 가열, 진한, 진열, 가한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내부에선 진짜 열이 있고 바깥에 가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더우니까 속에서 꽉 열이 뭉쳐 있어갖고 발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아무리 차가운 기운이 있다 느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리가 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내놓고 옷을 걷어내는 거죠. 이러면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아내가 열이 심하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지금 뭐 상한가 소위 말하면 차가운 게 피부에 있고 열이 골수에 있다. 그러면 약은 당연히 온량, 이 온량이 필히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지금 골수에 열이 있다는 말이에요, 속에. 그리고 피부에는 차가운 게. 그러면 이게 온양약을, 이게 제가 그래도 원문 책을 봤는데, 이게 온양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걸 따뜻하게 하는 약을 쓴다는 건가요? 그 피부가 표고 골수가 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항탕에 마디마디 통증이 있는 것을 그걸 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리증도 있는 것이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상한론도 이해 못하고 황진행도 이해 못하면서 엉뚱한 답을 지가 쓰려고 하니까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마항탕에 여기 골수에 뼈마디만 쑤신다고 마항탕 벼랑간데 왜 나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주제를 넘은 거예요. 답을 해서는 안 되는다. 그냥 간단한 얘기들이죠. 얘기한 뭡니까? 상안에서 한러가 있으면 학질과 같이 한러가 하면 그건 뭐예요? 반표발리증인데 소양증이 기본이고, 때로는 표증의 그와 같은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개마 곽반탕이다 등등 그에 맞춰 쓰면 되는 거고, 표리로 본다면 반표발리다. 음양으로 보면 음과 양이 서로 진퇴를 겨루는 상황이다. 그치. 더 이상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다만 학질에 들어가면 학질의 이제 발전과 그 치료법 등은 고대 이래로 많이 발전해 왔죠.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습열 학진이냐, 습이 우세한 학진이냐, 열이 우세한 학진이냐, 그에 따라 또 오래돼 가지고 학진이 허증의 학질이냐에 따라 치료 방법들이 다 구체적으로 발전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지금 학질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상환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헷갈리고 있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책을 볼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전혀, 그러니까 조금 잡다하게 아는 지식 갖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전혀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게 동의보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의보감에 허준이 그걸 판별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서 중국에 가서 배울 때 당시의 내용이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본과 수준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가서 물어보고 배우고 이러고 있었는데 책을 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중국에서 동의보감으로 공부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수도 없이 많은 책을 제가 여기 지금 엄청난 책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단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 썼어요. 처방을 참고할 때 그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얘기해요. 왜냐면 처방지 제가 갖고 있는 처방지 처방대전 같은 거 10만 방제가 넘어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많고 아주 그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 사람들 저도 변증했었어요. 때때로 동의보감 이런 증세? 근데 그거 말고 좋은 책들이 지금 엄청 많죠. 그리고 지금 다 엄청난 그 컴퓨터가 발전해 왔는데요. 그 동의보감 누가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본 사람도 없고 공부한 사람도 없고 한국에서만 아직도 그 400년 전에 넘는 엉터리 책을 귀신 삼듯이 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얼마나 잘못된 책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아마 알고 나면 기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각각의 교재 네버밴드 한의학과 함께 연구 들어오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게 뭐 3개월밖에 안 되대요, 네버밴드.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를 개청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릴까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의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